네, 이제부터 플래시 게임 제작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플래시 게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이나 웹에서 자, 플래시 게임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자, 플래시 게임이라고 하면요. 자, 플래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과 디자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액션 스크립트가 들어가죠. 이런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액션 스크립트,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플래시 게임을 만들기 위한 기획까지. 자, 이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하나의 완벽한 플래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플래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플래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플래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자, 지금 플래시 게임을 제작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액션 스크립트가 가장 중요하죠. 액션 스크립트가 가장 중요한데, 자, 액션 스크립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플래시의 그 인터페이스와 환경과 그 다음에 디자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액션 스크립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플래시 게임에 액션 스크립트를 들어가기 전에 자, 기본적으로 플래시의 환경과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미지 구성, 그 다음에 심볼, 그 다음에 뭐 사운드 편집, 애니메이션, 자,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플래시의 전반적인 이제 제가 버전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자,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래시는요.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면 플래시 CS3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자, 근데 지금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플래시 CS3고요. 근데 가끔씩 플래시 CS4 버전을 사용하는 곳들도 종종 있어요.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플래시 CS3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 플래시 CS3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플래시 게임 디자인 과정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전체 버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표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조금 살펴봐야 될 점은 뭐냐면, 자, 액션 스크립트 부분이에요. 자, 액션 스크립트 부분은 잘 보시면, 자, 우리가 액션 스크립트 1.0, 2.0, 그 다음에 플래시 CS3가 나오면서부터 3.0 버전까지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자,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를 공부를 할 때 3.0 버전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네, 맞아요. 3.0 버전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자, 여러분 1.0 버전에서 2.0 버전으로 넘어갈 때 완전하게 인터페이스랑 문법이 틀려졌어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 2.0 이 버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을 공부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2.0에 대한 어느 정도 스킬과 그 기본 문법과 그 기능을 알아야지 3.0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0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벌써 뭐 실무에서 3.0 버전으로 막 코딩을 한다든지 게임을 만든다든지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자, 이런 작업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실무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액션 스크립트 버전은 바로 액션 스크립트 2.0 버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는 액션 스크립트 2.0 버전으로 공부를 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과목에서 이제 뭐 액션 스크립트 3.0만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플래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플래시 MX 2004부터 넘어오면서 무엇이 추가됐냐면 바로 이 모바일 플래시라는 것이 추가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최근에 핸드폰 같은 거 있죠? 핸드폰 메뉴 화면이라든지 핸드폰 GUI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예전에 그냥 버튼 눌렀을 때 까딱까딱까딱 움직이는 그런 화면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부드럽게 샥 나왔다 들어갔다가 이런 화면으로 그 핸드폰 메뉴도 다 바뀌었죠. 자, 그게 바로 플래시로 만드는 거예요. 자, 플래시로. 그래서 이런 모바일 기기라든지 이제 그런 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래시를 제작하는 게 이 플래시 CS 버전에서는 플래시 라이트 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플래시 라이트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최초 플래시 라이트 버전이 나왔을 때는 플래시 라이트 1.0 버전이 나왔었어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이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가 모바일 플래시와 이 액션 스크립트의 차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액션 스크립트로 구현할 수 있는 거를 모바일 플래시 라이트 1.0으로는 한 50% 정도밖에 구현을 하지 못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래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부터 이 모바일 플래시, 즉 플래시 라이트 버전도 버전업이 돼서 2.0, 그 다음에 최근에는 플래시 라이트 2.1까지 나왔는데, 이 모바일 플래시 요 버전 2.0, 2.1 버전은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웹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액션 스크립트를 거의 한 90% 정도 다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플래시와 액션 스크립트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만 좀만 공부를 해도 모바일 플래시 쪽으로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모바일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 2.0 버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지만 실제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구성부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액션 스크립트까지 쭉 공부를 할 텐데, 이번 과정만 잘 이해를 하셔도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뭐 지금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플래시 버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플래시 활용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요. 자, 이 플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자, 디자인이 있고요. 이제 당연히 디자인이 있고요. 여러분 플래시가 그 애니메이션이랑 액션 스크립트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플래시의 디자인 기능도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뭐 플래시를 가지고서만 디자인하는 그런 전문 제작자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플래시 하면 애니메이션이죠. 자,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액션 스크립트. 자, 이제 액션 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램의 언어를 또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런 것들을 다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플래시라는 거를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굉장히 플래시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플래시 게임 제작 쪽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래시를 만들게 되면요. 지금 여러 가지 파일 확장자들이 화면에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로 요 SWF 파일이죠. 자, 요 SWF 파일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요 모든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SWF만 있으면 우리가 이 SWF를 가지고서 HTML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VI 파일, 동영상 파일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FLV라고 해서 플래시용 동영상 파일 있죠. 이제 왜 그 동영상이 진행되는데 마우스를 딱 올리면 그 미리 보기 창들이 탁탁탁탁 뜨는, 자, 그게 이제 플래시로 만든 동영상 파일이거든요. 자, 그런 파일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인 EXE 파일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 파일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요 플래시의 SWF 파일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파일 포맷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플래시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할 얘기는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그때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체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를 이제 끄고요. 우리가 실제 플래시 화면을 열어놓고서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플래시 CS3를 실행시켜 놓고 보면요. 이제 가장 먼저 뜨는 화면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화면이 되는 건데, 자, 이제 크게 세 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문구는 우리가 요 앞전에 작업을 했던 그런 파일들을 이제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여서 바로 이제 열 수 있게, 또는 이렇게 오픈을 눌러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플래시의 FLL 파일을 열 수 있게 그렇게 열려놓는 파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문구는 이제 그 create new라고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제 기존에 있던 작업물이 아니라 내가 플래시를 열어놓고서 새롭게 작업을 할 때 여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뭐냐면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3.0, 그 다음에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 그 다음에 플래시 파일 모바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플래시 CS로 넘어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바뀐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모바일 플래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모바일 플래시 부분은 내가 만약에 모바일용 컨텐츠를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는 요 모바일 플래시 쪽으로 이렇게 창을 열어주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모바일 컨텐츠를 만들 때 여는 요런 창이 열리게 돼요. 자, 그래서 뭐 핸드폰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거, 그쵸? 예, 핸드폰 모양도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바일용 플래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스크립트 3.0.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액션 스크립트 3.0을 사용할 때는 요 창을 열어줘야 돼요. 자, 요 창을 열어줘요. 근데 저희는 지금 액션 스크립트 2.0으로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션 스크립트 2.0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액션 스크립트 3.0으로 넘어가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액션 스크립트 2.0은요 여러 가지 코딩 방식이 있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요. 이 액션 스크립트 3.0 버전은요 프레임 방식의 코딩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몇 번 이렇게 만져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치가 않거나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이라는 자, 요 파일을 열어놓고 이제부터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열린 창이 자,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 2.0 버전의 플래시 파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상단에 보시면요. 자, 타임라인이라고 있어요. 타임라인. 자, 요 타임라인을 닫고 여는 버튼인데요. 요 타임라인은요, 실제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때, 이 프레임별로 애니메이션 진행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타임라인이에요. 요 타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될 점은 지금 이렇게 마디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색 빈칸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실제 작업은 이렇게 하얀색 빈칸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진행되었을 때 이 10프레임을 연장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타임라인 밑을 보시면요. 여기 1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자, 1이라는 숫자는 현재 완성되어져 있는 프레임의 길이가 1프레임이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15프레임 가서 F5번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현재 최종 만들어진 파일은 15프레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완성되어져 있는 그 파일의 개수, 마지막 넘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을 보면은 36.fps라는 게 보이시죠?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요 부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플래시 현재 열려져 있는 도큐멘트의 속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창이 돼요. 물론 밑에 프로퍼티스에서도 고쳐줄 수 있지만 보통 여기 요 넘버 부분을 더블 클릭하거나 그냥 클릭하면 이런 창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게 살펴볼 부분은요, 당연히 가로와 세로 사이즈죠. 그쵸? 우리가 이런 웹 작업이라든지 컨텐츠를 만들 때는 반드시 가로 완성 사이즈, 세로 완성 사이즈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를 픽셀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시면요, 백그라운드 컬러. 자, 요거는 이렇게 눌렀을 때 배경색을 내가 뭐로 할 거냐, 이렇게, 그쵸? 배경색은 뭘로 할 거냐, 그걸 뜻하는데 보통 흰색으로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프레임 레이트, 그쵸? 요 프레임 레이트, 요 부분인데요. 자, 프레임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1초당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의 개수를 얘기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현재 프레임 레이트 36이라고 써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1초에 36장면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즘 보통 36fps로 놓고 작업을 많이 하죠. 물론 이건 사용자 정의이기 때문에 내가 12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24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로드무비 같은 다른 SWF와 SWF에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반드시 이 프레임 레이트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가 이렇게 낮은 수보다 이렇게 많은 수가 더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1초에 12장면 보여주는 것보다 1초에 36장면 보여주는 게 더 디테일하고 다이나믹한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36으로 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룰러 유닛은 말 그대로 단위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make default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내가 만약에 창 사이즈를 640에 48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흰색,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36, 단위는 픽셀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매번 창을 열 때마다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make default를 딱 눌러주게 되면 자, 이제부터 열리는 창은 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동으로 그 make default, 가장 마지막에 make default를 눌러줬던 그 속성대로 창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꼭 알아야 될 기본 도큐멘트를 세팅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36.fps 옆에 0.0이라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완성된 무비를 만들었을 때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1초 단위로 나타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지금 FPS가 36이기 때문에 제가 36프레임 가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연장을 시켜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1초가 되는 거죠. 1초가.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뭐 타임라인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툴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 툴 메뉴들은 제가 너무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얘는 전체 선택 툴이라고 해요. 이미지를 선택하는 선택 툴. 그다음에 얘는 그 직접 선택 툴이라고 해요. 한 부분씩만 선택을 할 때. 그다음에 얘는 트랜스폼. 프리 트랜스폼이라 해서 자, 이렇게 오브젝트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회전을 할 때 사용하는 툴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툴을 꾹 누르면 그라데이션 툴이 있죠?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 작성할 때. 자, 그라데이션 작성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올가미 툴이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위만 선택을 할 때. 그쵸? 올가미 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패스 형태로 패스를 만드는 펜 툴이에요. 자, 뭐 패스 만들기, 포인트 추가, 포인트 삭제, 그 다음에 꺾임섬 주기.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텍스트 툴. 말 그대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라인 툴이죠. 자, 라인 툴. 이렇게 선을 그리는 라인 툴. 선을 그리는 라인 툴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쉐입 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 그리기. 그 다음에 원형 그리기. 그 다음에 요 밑에 두 개는요, 그냥 패스 형태로만 그리기예요. 패스 형태로 그리기.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 밑에는 다각형 툴, 폴리스타 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각형 형태를 그릴 때, 만약에 지금 오각형인데 육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다각형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옵션, 자, 옵션을 눌러주면 이렇게 꼭지점의 개수를 정해줄 수가 있죠. 자, 이제 육각형이 그려지죠. 자, 이런 식으로 다각형 툴. 자, 그 밑에는 연필 툴이죠. 말 그대로 연필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연필 툴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제가 이렇게 그려도 이게 각지게 나오잖아요. 자, 연필 툴 밑에를 보시면 이 옵션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예, 그리는 모양대로 그려지기. 그 다음에 스무스. 약간 부드럽게 처리해주기. 그 다음에 각지게 그려지기. 그쵸? 예. 각지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 브러쉬 툴이죠? 말 그대로 분 모양으로 이렇게 두껍게 분 모양으로 그리는 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연필 툴과 브러쉬 툴이 약간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요. 이 연필 툴은 그냥 스트로크의 두께예요. 선의 속성을 가져요. 선의 속성. 그리고 요 브러쉬는 면의 속성을 가져요. 면의 속성. 자, 선과 면의 속성. 자, 그 다음에 이 잉크평 툴은 이 연필처럼 선의 속성의 색을 바꿔줄 때. 자, 이렇게 선의 속성을 색깔을 바꿔줄 때. 그 다음에 이 버켓 툴은 이 면의 속성을 바꿔줄 때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스포이드는 원하는 색을 뽑아낼 때.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지우개는 지울 때. 그 다음에 손바닥은 이렇게 화면 이동이죠. 우리 보통 단축키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서 이렇게 화면 이동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돋보기 툴. 자, 돋보기 툴도 우리가 단축키로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그쵸? 요 정도도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피커가 두 개가 보이는데요. 자, 위에 연필 모양은 선의 속성, 이러한 선의 속성을 바꿔주는, 색을 바꿔줄 때 연필 피커고요. 그 다음에 요 페인트통, 버켓툴 모양은요, 면의 속성의 색깔을 바꿔줄 때는 이렇게 색을 바꿔주죠. 자, 기본적으로 요 정도 메뉴. 여기서 다 메뉴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요, 이 이후 시간에 우리가 이미지 구성할 때 조금씩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대략 요 정도만 제가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볼까요? 자, 밑에는 프로퍼티스. 자, 속성을 뜻하죠? 제가 어떠한 오브젝트를 그렸을 때 현재 이 오브젝트의 선색은 어떻게 되고, 면색은 어떻게 되고, 크기는 어떻게 되고, 가로와 세로 크기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좌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선의 두께와 모양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프로퍼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필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심볼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 파라미터스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비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위에 메인 메뉴들 중에서 다 사용하진 않지만 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윈도우 메뉴예요. 윈도우 메뉴. 자, 이번 과정 플래시 게임 제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플래시를 조금 할 줄 안다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설명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윈도우 메뉴 기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죠.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얼라인즈 메뉴. 자, 이 화면에서 내가 필요한 메뉴들을 화면에서 껐다가 열었다가 하는 메뉴가 바로 이 윈도우 메뉴가 되는 거죠. 윈도우 메뉴. 그 다음에 컬러. 그쵸? 그 다음에 스와치 팔레트.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팔레트를 열 때는 이렇게 윈도우 팔레트를 이용해서 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단축키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F11번. 자, F11번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라이브러리라는 창을 열어주게 되고요. 자, 이런 것처럼 이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에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지금 타임라인과 툴박스와 프로퍼티스와 간단하게 팔레트 창 열고 닫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로 요 메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